누군가는 겪었고 누군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저희 한눈의 요약 채널의 사건 요약 코너에서는 세상에 충격을 안긴 실제 사건의 흐름과 진실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요약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 사건이자 한국 범죄 수사의 판도를 바꿔놓은 사건, 무려 33년 만에 밝혀진 진범,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진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을 한눈에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1986년 9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영리 71세 여성이 성폭행 후 살해된 채 발견되며 대한민국을 뒤흔들 화성 연쇄살인의 첫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후 1991년까지 5년간 총 10명의 여성이 동일한 수법으로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연이어 벌어집니다. 피해자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장소는 외딴 논길, 농로, 과수원 근처였고 밤늦은 시간 혼자 귀가하던 여성들이 주로 표적이었습니다. 범행 수법은 섬뜩할 만큼 유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성폭행을 당한 뒤 스타킹, 속옷, 손수건 등으로 목이 졸린 채 발견됐고 손이 뒤로 묶인 상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사회가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강력 범죄이자 연쇄살인이라는 개념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첫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적 공포와 대규모 수사.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공포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여성들은 혼자 외출하는 것을 꺼렸고 화성 인근 주민들은 야간 외출을 삼갔으며 심지어는 붉은 옷을 입은 남성이 범인이라는 루머까지 돌며 무고한 사람들이 신고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수사는 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동원된 경찰 인력 205만 명 이상, 대조된 지문 4만 건 이상, 참고인 조사 약 2만 명,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 2천여 명. 하지만 단 한 명의 용의자도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는 결국 장기 미제로 흘러가게 됩니다. 3. 윤석열의 억울한 누명 8차 사건. 1988년 9월에 발생한 8차 사건에서는 당시 22세였던 윤석열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적장애 3급의 청년으로 경찰의 강압 수사와 회유 속에 허위 자백을 했고 물리적 증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윤 씨는 무려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고 2019년 진범이 드러난 뒤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화성 사건과 별개로도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오점으로 남게 되며 인권 보호와 강압 수사 문제를 되짚게 만든 중요한 사례입니다. 4. 미제로 남은 사건 그리고 재조사. 1991년 10차 사건 이후 수사는 유야무야 종료되고 사건은 영구 미제로 취급됩니다. 당시에는 DNA 분석 기술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기록물의 관리나 증거물의 보존 상태도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경찰은 장기 미제 사건을 정리하던 중 국과수에 남아있던 증거물에서 다시 DNA를 채취했고 놀랍게도 그 DNA가 한 재소자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재소자의 이름은 이춘재. 5. DNA와 자백 33년 만에 드러난 진범.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인물이었습니다.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에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이춘재는 놀랍게도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전부는 물론이고 그 외에 추가 살인 4건, 강간 및 강간미수 30여 건 등 총 50건 이상의 범죄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했고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수사 기록과 일치하는 정황을 다수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진범임을 사실상 확정하게 됩니다. 6. 이춘재는 왜 잡히지 않았을까? 이춘재는 당시 범행 당시 2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화성 사건 수사 범위 내에 포함되었지만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전과 기록 없음. 신문 대상에서 누락. DNA 감식 기술 미비. 수사 시스템의 허점.
그가 범행을 멈춘 시점도 처제를 살해하고 체포된 이후였기에 화성 사건과는 별개로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7. 사회에 남긴 의미와 교훈. 화성 사건은 단순한 강력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수사 제도와 인권의식, 과학 수사의 중요성까지 되짚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강압 수사와 허위 자백 문제, 미흡한 증거 보존과 기록 관리, 기술 발전의 역할 DNA 분석, 윤석열 씨 사건을 통해 본 억울한 피해자 구제 장기 미제 수사의 필요성과 제도적 보완 등 이 사건이 남긴 과제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장기 미제 전담팀을 꾸리고 과학 수사 강화 및 인권 보호 강화 방향으로 수사 정책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잔혹한 범죄가 아니라 한 사회의 수사 시스템과 대응 능력 그리고 기억의 힘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수 있다는 희망과 경고를 함께 전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일은 단지 과거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계기 또는 비슷한 상황을 더 깊이 바라보게 만드는 작은 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사건을 넘어 세상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 요약 코너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